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회동 뭐 차담 뭐 이런 게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둘은 절대 같이 안 만나는 그런 모양새였고 되게 민망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표정 표정이 왜 그러세요? 햇빛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총평해 주시죠. 근데 일부러라도 그런 만남을 했으면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기 싫고 뭐 분위기가 안 좋아도 좋은 분위기의 사진을 좀 위주로 뿌릴 만한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뿌렸다는 사진을 쭉 보면 거의 한 장 빼놓고는 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 칠 만한 그런 그러니까. 표정입니다. 표정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테이블에 거의 요 긴 테이블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그 사진은 그 모든 그 모임의 이제 본질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앉아 있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고 한 대 칠 것 같아요, 진짜. 네. 또 한동훈, 정진석 이렇게 이제 공손하게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을 보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이 크기 때문에 확대해서 표정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진짜로 화가 난 표정입니다. 그 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회동을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원래는 한동훈 대표가 설명을 해줄 거다라고 기자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냥 네. 바로 집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냥 집으로 가버렸겠습니까? 뭘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별 이제 동문서답을 했거나 별 반응이 없으니 집에 가버린 거고 이 얘기를 대신 당대표 비서실장의 박정아 의원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한동훈 대표 반응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날이 어두워져서 한동훈 대표의 표정을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오늘 조간에 그래서 다 빈손 회동이었다. 모든 신문에 이렇게 실렸고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보수 언론 다 사설에 이렇게 썼어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이 나와가지고 또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다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3대 무슨 뭐 요구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응했다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대답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 정리해라 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면 내가 조치를 할게. 그게 모릅니까 그거를?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안 들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제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도 자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포대교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자제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명태균 씨라든가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 그리고 명태균 씨는 나는 그 경선할 때 잠깐 만났을 뿐이고 잠깐 얘기를 들은 건 사실인데 그 이후에 단호하게 관계를 끊었지만 김건희 여사는 좀 달래준 모양이야. 그게 다야. 검찰 수사를 지켜보도록 해.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그 여야에 합의를 해야지 나한테 얘기하면 되니? 뭐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사실상 답을 안 한 채로 끝난 건데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도 열받을 만한 거는 그러고 나서 바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중진 만찬 회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자리엔 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다는 거예요, 또.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입장은 뭐죠? 원래 이제 여당의 입장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 특별감찰관 추천하고 엮여 있어서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특별감찰관하고 딜이 안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원래 갖고 갔던 입장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는 별개로 그냥 하겠습니다인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답변인 여야 합의를 해와라는 거는 이게 그러면은 이 여당이 알아서 그러면 특별감찰관을 단독으로 추천해도 되는 겁니까에 대한 이 답이 좀 애매했던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야당이 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해주세요. 네. 그걸 왜 안 합니까? 막 화를 낸 다음에 한동훈 대표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만찬에 또 갔다 추경호가. 네. 그럼 이 당의 대표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고 추경호 원내대표인 거예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대표도 아니고 심지어 국민의힘 사람인가? 이것도 의문을 만드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더 이상 한동훈 대표는 물러날 곳도 없고 이제는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더 이상 그러니까요. 참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것 중에 확실한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윤 대통령은 차단 메뉴로 한 대표가 좋아한다는 제로 콜라를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리고 본인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김 변호사님. 아니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마디 덧붙일 거는 네. 윤 대통령 저런 태도에는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뜻인 것 같아요. 어. 한동훈 대표가 너가 형식적 대변 맞는데 솔직히 당내에서 몇 사람 동원할 수 있냐? 그거 몇 명 하는 척 해봤자 내가 추경호 올려가지고 싹 정리해버린다. 이렇게 무언가 대통령으로선 본인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으니까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한 대표 떠들어도 상관없다. 그다음에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내보냈다. 이럴 수가 있는 그리고 또 현실이 실제 그래요. 실제로 지금 현역 의원 중에 누가 한동훈 대표 대변합니까? 그러니까. 뭐 장동혁 의원 정도? 배현진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배현진도 조용해졌어요. 아니 몇 달째예요. 네, 대표할 때는 그리로 환승해놓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저기 없다. 이거 그 촉이 빠른 의원이거든. 한승 연애 같아. 없어. 내가 보니까 다 원외야. 지금 네. 그 대변하는 사람들 김종혁이라든가 김종혁은 뭐 최고위원이니까. 신지호라든가. 네, 신지호. 이런 분들이지 누가 원내에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너 자신을 알아 이 자식아. 뭐 이런 식의 몇 표 되냐 너? 뭐 이런 식의. 대통령이 속으로 한동훈에게 야, 그 한동훈 멀쓱했겠네. 나 몇 표 없는데. 그 추 원내대표 불러서 싹 정리하면 끝나는데.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어때요? 예. 뭐 어제 이제 두 분이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룰브레이커이기도 하고 본 적이 없는 정치를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계속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모욕감을 주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안 받아들일 줄은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리도 그건 일단은 4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4시 50분에 왔는데 뭐 외교 문제로 뭐 늦었다라고 하는데 저녁 약속까지 잡아놨으니까 절대 나는 시간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거 딱 정해놓은 것도 있고, 자리도 교장 선생님이 훈계하는 거예요. 반장이 건의사항이 있어 왔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정진석이 이제 학생 주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죠. 아니면 이렇게 요 비스듬히 요쯤에 앉는 게 보통 이렇게 가운데쯤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훈계하는 거야. 이게 한 명 앉혀놓고. 면담이 아니야. 이게 훈계하는 거야. 그래서 조지는 거야. 소위 말해서 막 이게 조지는 이 표정 이래가지고 조지는 이거를. 그러니까 밴댕이 정치와 쫄보 정치가 만났구나 어제. 윤석열의 밴댕이 정치와 한동훈의 쫄보 정치가 이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가장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신지호 조직 부총장이 오늘 그 CBS 인터뷰 나왔는데 네. 매가리가 하나도 없더라고. 신지호가? 신지호가 와, 내가 이렇게 매가리 없이 인터뷰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은 이게 이거 어떡하지? 약간 충격 먹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지금 친한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세를 확장하자, 친윤들을 끌어들이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완전 윤핵관이나 이런 사람들 빼놓고 조금 온건파인 이 사람들을 당직에 임명을 해가지고, 새로 임명을 해가지고 교체를 해가지고, 자, 친윤들도 이탈하고 있다. 최근에 중앙일보 기사 보면은 나한테 친윤 꼬리표 붙이지 말아라 이런 보도 나왔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세를 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김민하 평론가 얘기했듯이 특검이죠. 이제는 뭐 이렇게 개무시를 당했다라는 거는 너 뭐 못 움직이잖아. 뭐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특검으로 어떻게 이제 답을 할지가 이제 다 지금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진 잠깐 보여줄게요. 네, 그 저 사진을 보십시오. 네, 윤석열 사진 대통령 보세요. 표정을 네. 보세요. 진짜. 네가 지금 그런 얘기,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표정이잖아요. 아니 못 게다가 따대고. 저 사진은 보통 저렇게 남자들 할 때는 약간 고릴라가 공격하고 싶을 때 하는 저런 사진 아니에요? 검사가 남성들? 피의자 조사하는 이게 지금 제수처럼. 뭐 대응을 저런 식으로 앉아서 하면은 무서워서 말도 못할 너무 불안해요. 저 잔이 불안합니다. 저거를 집어던지기 직전에 그 상황이 아니까 저 굉장히 불안하고, 저 물을 뿌릴 수도 있고 물을 뿌려. 그런 불안한 상황인데, 근데 오늘 이제 또 뭐 단독 달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지면에 안 싣고 이제 오전에 대통령실 취재해가지고 조금 몇 개 나온 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특검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수습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특검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명분과 수단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쨌든 뭐
특검을 이 위헌적인 특검을 뭐 위헌이라고 하는데 뭐가 위헌입니까? 위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위헌적인 특검을 우리 당 의원들이 막아내 준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나 야당과 함께 그 입장을 하겠다라면은 달리 방법이 있겠느냐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해볼 테면 그러면 해보든가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대 의원하고 김준희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가 해볼 테면 어디 해봐라. 붙어봐라. 여당은 내 거다. 이 당의 대표는 지금 명목상의 대표는 뭐 널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네가 아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읽혀요. 근데 그럴수록 한동훈 대표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결국은 특검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야당하고 같이 행보를 하는 게 이게 부담스럽고 야당의 특검법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여당의 안을 내세요. 그러면 여당의 특검법을 가지고 아니 발의 가서 숫자가 안 된다니까? 아니, 10명을 모아야 발의할 수 있는데 이슈 파이팅이라도 해야죠. 지금 뭐가? 저기 뭐냐 아니 법을 얘기할 법 수준이 전문가가 안 돼. 법 전문가가 법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저러한 특검법이면 내가 수용할 수 있다든가 이러저러한 특검법을 우리 당 의원들 추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망신을 당하더라도 그런 걸 가지고라도 얘기를 해야지 이게 개망신이요. 뭡니까? 아니 돼야 개혁신당에서 문제지. 이게 개혁신당에서 돼야. 3명 꿔가지고 이렇게 그래, 세명 꺼진다 그랬어요, 민주당에서도. 아니, 근데 웃긴 게 박정아 비서실장이 이제 브리핑을 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박정아 비서실장을 어제, 이 기자들이 쭉 쫓아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물어보는 그 모양새를 제가 어제 국회에 있었었는데 봤어요. 근데 박정아 비서실장이 진짜 나는 좀 황당한 게 보세요. 대통령의 발언이나 답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으니까 용산에 가서 취재하라. 그럼 본인은 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면 대통령 요구 받아들인 게 뭐냐 물어보니까 오늘 회동에 배석하지 않았고 대표 구술 내용을 받은 거라 모르겠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럼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용산에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말한 것도 대통령 반응 말하기 어려운 거는 요구사항을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깜깜한 상황에서 구술받는 거라 제가 답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대표가 빨간색 파일 가져갔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야. 그거는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 정리한 것 뿐이야. 대표가 그럼 이 내용을 다 구술 말해줬어? 네. 무슨 말 했는지 알아? 몰라.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 삼각지일 땐 길이 막혀서 나는 몰라. 이게 도대체가 뭐예요 이게. 박정아 의원이 왜 이래 도대체가. 근데 저는 이해는 가요 사실은.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라는 게 저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오늘 그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용산에서 이 회담 면담 끝나고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나가서 기자들한테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이 빡쳐가지고 집에 가버린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완전 어제 이제 부글부글이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된 거고 그 상황에서 박정아 비서실장한테 그 얘기 앞단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 뭐 여야 의정 얘기도 하고 김건희 얘기도 하고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줬겠지. 그리고 용산의 반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야 다 끝났어 황이야 이 정도로 얘기를 했을 테니 박정아 입장에서 비서실장 입장에서도 용산에 직접 하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다른 할 말이 없어요.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지. 근데 뭐가 됐든 이 정도 모욕을 당했으면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 이런 정치를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모멸감을 줘도 되는 거야. 와. 자기네 편이잖아 어쨌든 간에. 달콤한 인생 보면 알잖아. 우리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했을 때 어떻게 총 나오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난사하는 거야 난사.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디로 이게 갈지 난 모르겠다 진짜. 근데 이거는 보통 뭐 여야 간에 정쟁이 있고 네네네. 특검안이 발의되고 이런 사태보다 심각한 사태예요. 그래요. 이거 되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여야는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뭐 우리가 의례껏 그런다는 느낌도 사실은 없잖아 있는데 네. 이런 여권 내분열은 드문 일이고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거기에다가 그 효과는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은 갈등도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작금의 사태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이제 실존적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랬는데 저번에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 100명 모인 데서는 자기는 국민 민심의 편을 따르겠다고 비장한 선언을 했고 그때 별의별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흐물흐물하면은 이제 제2의 이준석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 굴욕을 감수하느냐
지금까지 60%가 넘는 지지를 얻어 당대표가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심의 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11월은 이제 한동훈의 결심의 시간이다. 아, 그러면 이제 특검법 재발의하면 되겠네. 거부권 한번 하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한겨레 칼럼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목이 한동훈 트라우마론 대 샴쌍둥이론. 아, 트라우마론데 예. 샴쌍둥이. 그러니까 왜 한동훈은 윤석열 앞에만 가면은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이렇게 답답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가설은 트라우마론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직장 상사와 이렇게 했으니까 일종의 이제 심리적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 가면은 뭐 만나면 90도 포이더 인사하고 막 어제도 되게 긴장한 게 영역 뭐 그렇죠. 본인은 할 말은 다 했다라고 하지만은 반장이 교장 선생님 앞에 가면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거의 받아치는 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쫄린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트라우마론이고 두 번째가 샴쌍둥이론인데 그러니까 둘이서 김건희까지 셋이서 너무 많은 비밀들을 사실 다 공유하고 있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샴쌍둥이처럼 머리가 두 개라서 몸이 붙어서 나왔는데 이걸 분리수술을 했을 때 다 죽는 거를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만 죽이고 내가 살 가능성이 있을까? 이 고민을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저도 샴쌍둥이론이 상당히 가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정도 모욕감을 주면은 네. 야 다 죽자 뭐 이 정도로 이제 나올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셨다시피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도 최상병 특검도 제3자 추천안으로 해가지고 국힘에서 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을 모으든 아니면 뭐 의원을 빌려주 개혁신당하고 하든 뭐 어디랑 하든 이거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민주당하고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발의 자체를.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더 유력한데 당론은 없다. 네, 당론은 없다. 이거는 지금 민심에 따르는 거다. 지난번에는 어쨌든 추경호와 한동훈이 둘 다 당론으로 반대한다라고 했으니까 개별 의원들이 뭐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는데도 이타표가 4표가 나온 거잖아요. 네. 당론은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 굉장히 꼭 친한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던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민주당하고 손잡기는 힘드니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헤어질 결심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대통령과 당대표의 지금 모습이었습니다. 30년 친구라고 하는 이 둘 관계가 정말 묘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흥미진진하게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박정아 실장이 너무 재밌었어요. 어제 기자가 또박또박 말해줘. 그러니까 또박또박 할 게 없어. 참네요. 왜 나왔어 그 사람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